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양적 완화 촉수한 캐나다 글로벌 통화긴축 신호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양적 완화를 중단을 했어요. 말하자면 돈을 푸는 것을 중단을 한 것이죠. 이것이 글로벌 긴축 통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돈을 무한정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세계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국제 경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달러화가 계속 약세가 되어가고 있고 전체적인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캐나다가 양적 완화를 중단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돈을 무작정 퍼주는 것, 돈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 캐나다라는 거죠.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이죠. 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뱅크 오브 캐나다가 주요 선진주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통화 긴축의 방아쇠를 지금 당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지금 침체되었던 경기의 회복세가 지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시장에서도 뱅크 오브 캐나다의 결정이 세계적인 조기 통화 긴축 바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 것인지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물지 않은 세계 경기가 호황이 아직은 덜 됐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은 양적 완화를 줄일 시기가 안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 인플레이션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는 그 완전 고용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하고 있는 파월의 발언을 비추어 보면 양적 완화는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면서 이것이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의 분위기가 수그러들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가 될 것인지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중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한번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캐나다는 21일 날 양적 완화 규모를 주당 40억 캐나다 달러에서 30억 캐나다 달러로 지금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이 그 양적 완화를 줄여버린 거죠.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팬데믹 사태에 맞서서 초저금리 기조 아래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를 시도를 했는데,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이 국채를 매입하는 금액이 시장으로 퍼지게 돼요. 시장으로 퍼지게 되면 이 시장에서 이 돈들이 유동성 있게 돌 수 있죠.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시켰는데, 이 양적 완화를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처음으로 시작된 나라가 지금 캐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울러 뱅크 오브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을 하면서 조기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새로 낸 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뱅크 오브 캐나다는 지금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적어드릴게요. 캐나다의 올해 성장률을 6.5%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는 지금 새로 낸 것인데 올 초에 발표했던 것은 지금 한 4%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성장률이 4%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6.5%로 지금 2.5%포인트 더 늘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추세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의 유휴 인력이 해소될 것까지 지금 예견을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니 그 안에 노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노동인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유효인력이 사라지게 되죠. 만약 유효인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일단 뜻을 알아봐야 되는데, 유효인력이란 노동이 가능한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유효인력이라고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발을 뺀 구직 포기자가 대표적으로 지금 유효인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효인력이 많으면 임금 상승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동 유효인력이 지금 만약 해소가 되면 물가 상승의 압박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써야 되거든요. 사람을 더 쓰려면 더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박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은 유효인력이 해소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인 2%로 지금 복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3년에야 이 유효인력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앞당겨진 것이죠. 2022년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는 지금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티프 맥클럼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회견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는데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 지금 내년 말 정도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년 말 정도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경기 전망을 반영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와프 시장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반반으로 지금 보면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3차례, 그리고 2024년까지 3년간은 5차례의 지금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죠. 다시 적어드릴게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3번 정도, 그리고 2025년까지 금리 인상이 한 5번 정도 이렇게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는 것은 경기의 회복 속도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다른 나라까지 영향이 갈 것이냐예요.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과 달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지금 연준이라고 부르는데, 연준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보다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정상화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만약 캐나다 중앙은행의 판단대로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팬데믹 사태에 따른 노동시장 손실이 지금 90% 정도 회복됐다고 지금 보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비율이 60%를 겨우 넘겼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선택적인 테이퍼링 결정이 세계적인 조기 통화의 긴축 신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우세. 이것은 캐나다만의 일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연준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추가 개선이 없이는 테이퍼링이 불가하다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빨라야 내년에나 테이퍼링이 나설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캐나다는 지금부터 테이퍼링을 말을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1년이 더 늦은
내년 말이나 이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카를로스 캐피스트램 뱅크 오브 캐나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분명한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라고 풀이를 하면서 그래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연준을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과도한 낙관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경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 뒤에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허스비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 3차 유행에 대한 우려 등 경기 전망을 위협하는 리스크의 요인도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이번 캐나다 중앙은행의 첫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 1분기로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까지 블룸버그는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지금 이번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첫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어요.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통화 긴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그들의 결정대로 제대로 될 건지 한번 보고 이것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되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긴축 통화 정책을 쓰지 않고 달러와 뿌리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 이야기가 단순히 이번에 캐나다뿐만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양적 완화 축소가 이것은 다른 나라에 전파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